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실리콘밸리의 기후테크 스타트업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올해도 기후위기 이어지고 있죠. 6월인데도 50도 육박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최악의 폭염.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한 달 동안 서울 3배 면적을 불태웠다. 아무래도 기후변화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이런 기후 관련된 기술들 쪽으로 벤처캐피탈, 이 투자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코트라의 해외 시장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접속해 보시면은 좋은 정보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기 소제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기후 위기에 주목하는 실리콘밸리, 닷컴 붐을 잇는 차세대 비즈니스 기회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 자금이 신생 스타트업 기후 기술로 모여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모여들고 있냐면은 2012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기술과 관련 있는 벤처 기업으로 유입된 투자금이 1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8년이 지난 2020년에는 160억, 그러니까 16배나 투자금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142억 달러를 투자받아가지고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전부터 기후기술 같은 경우는 투자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달라졌냐면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원가 경쟁력이 상승이 됐다는 부분,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과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육성 정책 때문에 예전과는 환경이 달라져서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제일 큰 영역은 역시나 교통과 물류 영역이에요.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런 영역이고, 두 번째 24%가 Enabling Tech라고 해서 기반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라든지 이런 기반 기술이 무려 4분의 1의 투자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는 농업 분야, 그 다음에 11%는 에너지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투자액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교통 물류 분야에서는 역시나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쪽으로 투자가 계속 몰려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농업 분야에서는 어느 쪽에 투자가 활발하냐면은 대체 단백질 분야가 제일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비욘드 미트, 임파서블 푸드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분야가 2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밀농업, 실내농업 쪽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발전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비중이 어디냐면은 역시나 에너지 저장 영역. 재생에너지가 발전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가 성장하다 보니까 배터리 산업이 성장해서 이쪽으로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효율 분야, 스마트 그리드 분야가 그 다음을 뒤따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코트라 이 보고서에 실리콘밸리의 최근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주요 스타트업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번씩 다 들어가 왔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랑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기사들을 읽어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후 예측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자, 원컨선이라는 회사고요. 우리 돈으로 1,700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해요. 자, 이 회사의 미션이 재밌어요. 우리는 재앙 상황을 덜 재앙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앙을 막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재앙 상황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피해 규모를 줄이는 일을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에 AI, 머신러닝, 데이터 과학을 적용한 거고요. 예측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재난을 준비하고 피해를 완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필요한 구호 물품의 양과 종류를 분석하는 일도 하고요. 재난 발생 시 어느 지역에 어떤 순서로 대피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사한 회사로는 주피터라는 회사도 있어요. 이 회사도 우리 돈 500억 원 정도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온도, 강우량, 산불 및 기타 위험에 회사의 자산 상황, 그리고 주변 환경 데이터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클라우드 기반 슈퍼컴퓨팅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재난 가능성과 피해 비용을 예측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난 상황을 먼 미래의 위기로 보고 있는 기업들한테 이만큼의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라, 대비하라, 이런 분석 보고서를 주는 거고요. 자, 이 회사의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사이버 보안만큼이나 앞으로는 필수적인 솔루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사이버 보안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필수잖아요. 앞으로는 기후 예측 기술이 공공 부분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 역할을 필수적으로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저는 이 말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탄소 상쇄 기술 스타트업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재밌게 본 회사는 바로 파차마라는 회사이고요. 우리 돈으로 270억 원 정도를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림 탄소 상쇄 사업이 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기업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숲을 조성해가지고 탄소를 흡수하게 되면은 정부한테 나 얼마만큼의 탄소를 흡수했다라는 인증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탄소 배출이 또 필요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배출권 오버돼가지고 그런 기업에 탄소 배출권을 또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심어가지고 돈 버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파차마에서 뭘 하느냐? 자, 이렇게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만들고 탄소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 나무를 심은 그 탄소 상쇄 효과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사람이 예전엔 일일이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차마는 인공위성 사진이라든지 드론 등을 이용해가지고 초정밀 사진을 찍고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준다는 겁니다. 위성 사진과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산림에 의한 탄소 상쇄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분석해주는 회사이고요.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림 탄소 크레딧 시장을 창출해내겠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탄소 흡수한 거 맞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쪽도 성장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필요한 회사가 뭐가 있냐면은 탄소 배출량을 관리해주는 스타트업도 필요할 거예요. 자, 이 회사는 페르세포니라는 회사예요. 페르세포니. 아리조나 기반이고요. 우리 돈으로 2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탄소를 계속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줄이는 영역을 좀 세분화할 필요도 있어요. 자산 쪽에서는 얼마나 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고 사원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또 탄소가 얼마나 배출이 되고 투자 영역에서는 얼마나 배출이 되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솔루션 회사이고요. 보시게 되면 트래블만 보더라도 그 이동에 의한 탄소 배출이 뭐 항공기를 이용했을 때, 출퇴근을 이용했을 때, 아니면 원격 근무를 했을 때 이런 것들까지 다 상세하게 비교 분석을 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필수 솔루션 회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전력망 관리 스타트업이라는 건데 그리드웨어라는 곳이고요. 사실 요거는 그렇게까지 기후 기술과는 큰 연관성이 없기는 해요. 근데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교외 지역 산불을 과거의 일로 없애버리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회사는 전신주에 저런 센서를 부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센서를 가지고 뭘 하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가지고 어떤 전신주에 불이 붙어서 전력망이 끊긴다. 아니면 또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어떤 전력망이 끊어진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기에 감지해낼 수 있는 센서들을 전신주에 부착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센서에는 마이크와 온보드 AI 시스템이 또 갖춰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기후변화와 관련이 또 있냐면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력망의 피해 상황 역시도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산불도 증가하고 있고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 같은 것들도 빈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코트라에서 소개해 주신 기후테크 스타트업들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죠. IPCC에서 204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할 것 같다. 예전보다 10년 이상 이게 빠르게 올 것 같다라고 IPCC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은 지구 온도가 1.5도만 높아지더라도 극한 고온의 빈도수가 8.6배 정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강도는 2배 이상 증가된다고 하니까
자, 앞으로는 이런 기후와 관련된 기술들을 공급하는 회사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주피터의 부사장 소르킨이 한 얘기, 사이버 보안만큼이나 필수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다. 이런 기후 기술들이 말이죠. 자, 앞으로 기후 기술 스타트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